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 시 재산은닉 막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법에는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정 지분 이상이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 의무를 피하려고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분쟁 시 재산 은닉을 막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소송 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시간적인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법률 용어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유류분 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유류분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에는 현금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현금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을 한 사례가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금은 다른 재산과 달리 처분이 쉬워서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하는 재산 은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면 현금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은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절차는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의 현금과 같은 금전 채권을 상대로 유류분을 지킬 법적인 수단입니다.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가 성립되면 상속인의 계좌가 임시 정지돼서 마음대로 현금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의 상속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요. 다시 말해 땅과 건물 같은 부동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재산은 현금처럼 처분이나 은닉이 쉽지 않지만 소송을 의식해서 미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소송과 함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말 것을 법원이 명령하는 가처분 절차입니다. 가처분은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값비싼 외제 차량이나 미술품, 명품 등 물건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류분권자가 절차 진행 시기를 놓쳐서 문제의 상속인이 결국 부동산을 처분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도 그 생긴 현금 재산에 대해서 계좌 가압류 절차를 응용한다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문제의 상속인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도 유류분권자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재산을 모두 써버렸거나 은닉해도 의무가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제의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유류분에 대한 채무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령 유류분을 반환해야 할 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에 등재시키는 절차도 가능한데요. 유류분은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채무 문제와 같기 때문에 그 책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 청구 시 재산 은닉을 막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현금 재산일 경우 가압류로 계좌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부동산 재산이라면 가처분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분이나 은닉을 해도 유류분 반환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유류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유류분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유류분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민사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민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